강남문화재단 김소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트테이블이라고 강남 지역에 계시는 구민들 그리고 직장인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르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지금 총 8회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거의 달려가고 있는 7회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공기 좋고 새소리도 나는 새우동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강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소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랑 작년에 좀 뵀던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팀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피겐 코리아라는 모바일 액세서리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슈피겐호를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 비즈니스 전략팀 장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릉아톨에서 예술감독 대표를 맡고 있고요. 가야금 연주자 송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포동의 M극장이라는 무용 전용 극장에서 운영, 기획, 그 다음에 청소까지 혼자 다 하고 있는 최원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삼동에서 객석 25석의 작은 공간에서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하우스 콘서트를 운영하고 있고 특별히 온라인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제 연주자들 네트워크 만들어가고 있는 앙상블리안 심은별입니다.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간 카메라가 있고 막 마이크가 있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그냥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너무 부담스럽지 마시라고 1회부터 7회, 6회까지 앞서서 오셨던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직접 이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구민들하고 강남구 소재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직접 응모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강남의 문화영향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께 강남은 어떤 곳이냐고 물었을 때 이제 구민들이 가지는 이미지는 바쁜 도시, 많은 유동인구, 핫플레이스, 걷기 좋은 도시, 그리고 청정공원, 케이팝, 고급지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정보나 공간의 접근성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내가 원하는 문화는 무엇일까? 라는 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부담 없는 좀 스며드는 버스킹 같은 이런 문화들을 우리는 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좀 협의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에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든 인스타든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알림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사실 1회차랑 2회차에 오신 분들은 여기에 찾아서 신청하실 정도면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좀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인 동아리 등등에 직접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는 강남이라는 곳에 지역 문화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저희가 같이 해봤어요. 똑같은 질문인데 강남은 어떤 곳일까?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일만 하는 도시고 빨리 떠나야 하는 일터고 밤문화만 가득하고 키워드가 없고 사실 여기가 고급스럽다고 하지만 이런 핫플레이스나 이런 것들도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반면에는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무엇을 원하냐는 얘기에 앞과 일맥상통하는데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소식을 정할 수 있는 이런 루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연 전후에 즐길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강남에 공연장이 많다고 하는데 그 근처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강남문화재단이나 강남구청 같은 관의 역할은 공연의 지원금이나 다양한 문화를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소개해주는 것들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남만의 이미지를
좀 형성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얘기부터는 저희가 장르별로 좀 전문가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연극과 뮤지컬 장르에서 예술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강남은 어떤 곳일까 했을 때 열악한 작업 공간, 소극장의 비활성화, 홍보에 문제가 있고 비용이 높고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보다 참여가 저조하다. 이거는 되게 모든 장르에서 뒤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강남의 국민들이 되게 문화적인 수준은 높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도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얘기에 이제 주민들의 니즈가 좀 파악이 되고 커뮤니티 사업,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인데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커뮤니티들과 좀 연계된 사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연장 이야기가 이제 연극 쪽에서도 좀 많았습니다. 요거는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 연극하고 뮤지컬 하시는 분들한테 강제로 평생을 가둬놓고 강남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만 예술 활동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예술가들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본인들이 직접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레지던시 공간이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갤러리나 이런 조금 극장을 넘어선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를 개발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줬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클래식 관련 종사자분들을 저희가 만났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강남은 정말 클래식에 특화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클래식의 예매율도 높고 시간과 경제력이 있는 지역이지만 또 반대로 상징성 있는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공연 인력이나 작업 환경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사실 서초나 송파에는 예술의 전당이나 이제 롯데 콘서트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강남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었고요. 문화를 위해서 클래식 그 전공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가장 이제 크게 나온 게 공연. 그래서 정통 클래식 공연을 명맥을 유지한다. 혹은 다양한 장르의 융복합, 뭐 무용을 결합하고 연극을 결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객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든다. 뭐 대표 작품을 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교육이나 비전공자들을 위한 무대를 같이 개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그랬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는 공연장, 설 수 있는 공연장이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들어주셨으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설 수 있는 공연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공연장들을 블렌딩 되고 좀 더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특화된 이런 것들로 강남에 좀 아이덴티티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미술 종사자들 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강남은 어떤 도시일까 얘기에 이제 강남은 그래 갤러리가 가득한 곳은 맞다. 하지만 장르의 편식이 심하고 생각보다 이게 판매를 위한 갤러리이기 때문에 이제 미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응집되어 있고 혜택이 많지만 사실적으로 문화의 일상화는 전혀 되지 않은 곳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랬을 때 미술 종사자들의 역할은 주체가 아닌 매개의 역할로 예술과 시민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이런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의 일일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술가 DB가 조성이 되고 작품에 대한 평가나 문화 전시 공간이 좀 확충이 되어야 된다. 공간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있었던 전통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만남을 했었고요. 강남은 어떤 곳일까라는 똑같은 질문에 장르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강남에서 또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힘든 부분이 있고 또한 생각보다 참여도가 낮고 문화의식이 높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실제적으로 참여도는 낮고 그리고 각자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또 홍보의 부분에 강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전통이긴 하지만 현재 좀 트렌드에 맞는 변화들이 각자 있어야 될 것 같고 시민들과 콜라보 등의 참여형 콘텐츠들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했을 때 전통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포기하지 않는 서로 간의 지속성, 그리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투자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이런 민관, 예술가와 기획사 등의 협의체나 이런 교육 등도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사실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이야기 시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 안에서 인프라, 그러니까 공간들을 운영하시고 실제적으로 경제에서 좀 흐름의 중요한 활동을 문화 경제, 문화 생태계 안에서 예술가들이나 기획자들과는 좀 다르게, 물론 그 일도 하고 계시지만 좀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른 섹션으로 조금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고요. 그랬을 때 어떤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서로 간에 보완을 해나가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그 앞서서도 여러 장르 얘기들이 나왔을 때 대부분 본인들의 장르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눌 때 조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경제적이나 물질적인 지원들은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당장 우리가 어떻게 수반되기는 좀 어려우니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동일한 질문으로 여러분들한테 강남이라는 곳은 어떤 지역인지, 물론 회사에서 강남에 공간을 차렸기 때문에 오신 팀장님도 계실 거고, 직접 이제 찾아서 거기에 이제 거점을 마련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 강남은 어떤 곳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강남은 사실 생각해봤을 때 교통이 편리한 게 사실은 공간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는 가장 좀 주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연하게 강남으로 들어오게 된 케이스예요. 제가 직접 강남을 알아본 것은 아니고 저에게 주어진 공간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저한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던 케이스인데,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제가 강남에 있기 때문에 저희를 소개하거나 또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의 정체성을 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문화의 그런 뭔가 요충지에 저희가 자리를 잡은 것처럼 사실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어서 저는 굉장히 강남이라는 그 도시의 혜택을 되게 많이 본 입장이고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원활하게 흘러가는 곳에 저희가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플러스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최원준 대표님은 교통이 좋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교통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빠직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있는 그 극장에 있는 개포동은 사실 이제 개포동은 화려한 아파트가 막 올라섰는데 그 옆에 한켠에 정말 저희 고향이 춘천인데 춘천 같은 도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도 멀고 매봉역 양재역이고, 하지만 거기서 한참 마을버스가 20분을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강남구 주소지지만 교통이 안 좋다는 얘기를 늘 들어요. 그리고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아까 나왔던 주차 문제도 항상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공연장의 한 80%가 지금 대학로, 동숭동 뭐 이쪽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 강남구에서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극장들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강남구에서 대학로 갈 때는 차 막히고 뭐 지하철 타면은, 하지만 강동구에서 대학로 갈 때 더 멀단 말이죠. 그리고 뭐 세곡동에서 대학로 갈 때 더 멀. 세곡동에서 개포동 가깝고 강동구에서 개포동 가깝고 강남구가 가까워지는 지역들을 위한 그 예술가들은 굉장히 선택지를 결정할 때 그 위치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예술가가 뭐 홍대, 대학로에 몰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의 메리트는 그런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강남구의 메리트는 이름이 그냥 강남이니까, 네, 그게 뭐 크게 다가오진 않아도 뭐 단체 공연하는 단체의 그런 메리트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관이나 뭐 이런 기획 회의를 하다 보면은.
대학로 어디 극장보다 강남 M극장 뭐 이렇게 가는 걸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이 생각보다 좀 그런 쪽으로는 마법 같은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 그러니까 대고객을 이렇게 인지시키는 데. 대표님은 저는 사실 제가 7살 때부터 강남에서 쭉 살아가지고 저에게 강남은 그냥 고향이나 마찬가지고 제 삶의 터전이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강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이라는 곳은 저에게는 그냥 고향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술가들이랑 같이 함께 뭐 연습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제자들도 기르고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좀 뭔가 전통음악을 통한 어떤 일들을 주체적으로 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극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강남은 좀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그냥 네, 곳이에요. 저는 저희 회사 입사한 지 이제 올해 5년 차가 되었고 강남에 이렇게 오게 된 게 좀 돼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강남이라는 곳은 주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비즈니스랑 트렌드가 공존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홍대나 해화 같은 경우에는 오롯이 딱 예술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강남은 이제 비즈니스나 어떤 트렌드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구민 여러분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남아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예술 활동을 통해서 저변을 확대하려면 뭐 각각의 뭐 예술가들도 뭐 다 이제 이렇게 공연장이나 다른 분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지역 상권이나 민관도 함께 좀 같이 이렇게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1번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이랑 약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그 많고 많은 자리 중에서 강남에 왜 자리를 잡으셨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은 굳이 그 올림푸스 홀이 있는 그 건물에 들어오실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건 이제 회사의 의견이 가장 크겠죠.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슈피겐홀 운영한 지 지금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사실 올림푸스 홀이 그 전에 클래식으로 운영을 했던 사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거나 또 올림푸스를 찾으셨던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클래식 공연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코어 팬들이 많이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슈피겐 코리아가 들어오고 운영 기조가 좀 바뀌다 보니까 강남에서 저희도 처음 이제 애로사항이 들어갔는데 강남에서 어떤 걸 해야 좀 주목받을 수 있고 또 이런 문화들을 좀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른 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뭐 세미나를 자주 한다든지 데모데이 그리고 이제 아이돌 쇼케이스 대중예술 공연 등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차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좀 지역 상권에 맞춰서 나간 거지 저희가 강남에 와서 뭔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남에 와서 한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은 어떻게 해요? 왜 강남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익숙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M극장이 2006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 전에는 밀물 현대무용단의 그냥 공연 연습실이었어요. 무용실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처음부터 지을 때 여기는 무용실이고 무용실을 그때 당시 스튜디오 뉴욕의 어떤 한 스튜디오를 모티브로 이렇게 층고도 높게 넓게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2005년도 6년도쯤부터 공연장이 무용만 할 수 있는 공연장을 조금씩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무용 공연 특성상 바닥에 가는 댄스 플로어 아니면 조명에 대한 이런 세팅들이 항상 들어가면은 세팅하는데 하루가 다 가고 리허설하면은 그 다음날 다 가고 공연하고 철수하고 끝 그러면은 이제 준비에 비해 너무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서 그걸 좀 축소시키고 무용예술의 좀 발전에 이바지해보고자 라는 생각으로 저희 무용단 단장 이사장님께서 극장으로 그럼 개관을 하자 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뭐 투자를 통해서 극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무용 단원이었고 그리고 무용 단원이다가 극장으로 바뀌면서 오픈 공연 개관 뭐 이런 행사들을 참여하다가 점점 제가 개입되는 게 많아지고 그때는 제가 20대였으면 지금 30대를 거쳐 지금 40대가 왔는데 그 한 공간에서 제가 20, 30대를 보냈으니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냥 뭐 스며들어서 네,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그 대학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집이 원래 대학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극장 사이들을 누비면서 다녔는데 많은 예술가분들이 아까 보여주신 거에서 극장들이 모여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공간을 선별할 때 클래식 하우스 콘서트를 운영하는 곳은 이미 종로에 3군데나 있었기 때문에 종로는 안 간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로는 안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문화 요충지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강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 저희가 오늘 우연히 또 클래식, 무용, 전통, 대중문화인 네. 것 같은데 만약에 근처에 비슷한 공간이 생긴다면 저는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술가들은 원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저는 오히려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스럽게 아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술가들이 원하는 극장, 공연장, 퀄리티, 뭐 장소, 대관비 이런 것들을 공연장을 운영하다 보면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예술가들의 얘기에 종합적으로 아까 전에 했던 게 뭐 그 공연장에 대한 선택지가 많이 없다라고 네. 하지만 네이버에 공연장만 쳐도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에 내 맘에 드는 게 없다. 이걸로 보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답사도 와보고 했을 때, 와, 여기가 마음에 들어, 저기가 마음에 들어, 가격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따지지만, 정말 저희 극장은 무용 전용 극장의 공간으로서 근처에 사실 없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방배동에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랑 저희랑 다른 점은 조명 개수와 층고, 그 다음에 객석의 뭐 수 정도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도 많이 하지만 여기서도 많이 하고 돌아가면서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단체가 이 공연을 위해서 어디서 관객들이 봤을 때 좋겠다라는 선택으로 거기를 선택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맛있는 집 우리가 여기 갔다가 오늘은 이걸 먹고 싶어 이렇게 가듯이 좀 가까이에 있어서 좀 저는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 발전을 하려면 네, 그런 교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로가 그렇게 크게 그 문화예술로서 큰 이유는 정말 많아서 걸러졌는데도 지금 많은데 이게 퀄리티가 점점 올라간 데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느 정도 문화예술 공연장으로서의 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좀 강남에도 많은 공연장들이 근데 쉽지 않지만 많은 공연장들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여서 좀 커뮤니티적으로 극장과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맛집이 옆집이 원래 잘 되잖아요. 약간 좀 웃기긴 한데 맛집들이 모여 있으면은 왜 무슨 동태찌개 골목 막 이러면은 그게 다 왜 맛집 옆에 잘 되는 것처럼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심 대표님 얘기는 너무 경쟁이 다 돼버리면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많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저희 극장이 집에서 가까워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집 앞에 멀리 가기 싫어해서 연습실
처럼 이제 처음에 만들어서 하다가 이제 한 95년부터 했으니까 한 2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옥탑방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넓혀가게 돼서 이제 극장으로 한 거는 이제 한 2008년도부터는 이제 북한문화공간으로 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이제 정식 극장으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강남구에 극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전통음악하는 극장은 이제 뭐 시나 이제 국가에서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긴 한데 뭐 무용하는 데도 있고 또 뭐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극장들이 되게 네. 많아가지고 저는 우리 강남에 극장이 되게 많구나. 그런데 이 극장에서 뭐를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를 하는지 잘 이렇게 찾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를 어떤 이제 저희는 전통음악을 하니까 전통음악을 보고 이제 자연음악으로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 극장으로 오긴 하는데 그 공간의 특색이나 그 개성이나 그런 것들이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녹아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관객층의 입장에서 뭔가 선택을 할 때 정확하게 그게 어떤 무지지? 뭐 그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여러 개를 너무 많이 해서 거기는 그냥 굉장히 뭐 뭘 하는지 모르게 그런 공간도 있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공간이 많아지는 의미도 물론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좀 그 각 공간 지금 있는 공간이라도 사실 좀 자기의 극장의 특성에 맞게 좀 색깔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런 강남구 관내 민간 극장들을 좀 만나고 다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정말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의 40개가 가까운 이제 등록 공연장이랑 미등록 공연장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색채가 분명한 곳들도 있어요. 하우스 콘서트, 뭐 무용, 전통, 그리고 대중 관련해서 이제 뭐 이런 온라인 스트리밍 위주의 이런 작업을 하시고. 근데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정체성을 강남이라서 못 찾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뭐 클래식이든 뭐 이런 다른 장르든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여쭤보면은 이게 안 되니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하니 뭐 팬클럽 이런 사인회 행사라든지 뭐 방송 제작 발표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해야지만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공연장의 정체성들이 조금 좀 없어지지 않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또 부분들이 어느 지점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런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런 공연장들을 지금 운영하시는 게 사실은 강남 한복판에 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은 아니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운영을 하는데 좋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오늘보다 더 많은 인원의 이런 같은 동종업계 네트워킹을 조금 뭐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자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물론 이제 뭐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좋겠지만 뭐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인 게 콘텐츠를 만드는 직접적인 비용들이 들어가면 이게 좀 더 저변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간이 되게 강남에 많이 있는데 저는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예술가 분들에 대한 니즈도 충족시켜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파이가 커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만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장르를 하는 공간이 또 생긴다고 해도 사실 저는 엄밀히 다를 것 같거든요. 같은 뭐 대중문화를 운영하는 것도 그리고 뭐 무용이라든지 전통
공연 같은 경우도 좀그 안에서도 좀 더 나눠지지 않을까. 해와도 사실 그걸 홍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좀 만드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공연장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술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량을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갖춰지지 않을까. 사실 그 추진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뺀 나머지 어떤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금전적인 게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걸 두고 두 번째로 가면 저는 시설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 예술가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 극장의 시설들이 퀄리티 조명 뭐 아니면 바닥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려가는 계단 화장실까지 이런 것들이 깔끔하고 뭐 자기가 만족이 분장실 뭐 이런 만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일단 금전적인 지원을 뺀다는 거는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운영을 저는 하는 직접적인 입장에서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저 작년에 뵀지만 일단 임차료 메꾸는 게 우선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다음 달에도 운영을 해야 되고 다다음 달 이게 쌓여서 1년 2년이 가려면 이거는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를 매야지 안 그러면 쫓겨나는 거니까 이거를 메꾸다 보니까 나는 사실 요렇게 아티스트적인 예술 작품을 여기서 올리고 싶은데 대관이 들어왔어. 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거에 임차료 걱정이 없고 아무런 운영에 대한 비용 걱정이나 뭐 월급이 따박따박 지원이 되는 해서 직원들 딱 쓰고 하는 게 안정화가 된다면 이거에 대한 걱정이 내가 안 해도 된다면 그 이외에 여기에 맞게 맞는 아티스트의 니즈를 충족하고 관객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공연의 컨텐츠 개발을 더 쏟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 극장들도 지금 시작은 무용으로 하고 시작은 음악으로 하고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고 클래식 음악으로 하다가도 밀어넣고 뮤직비디오 촬영 찍고 있고 시설 다 망가져가면서 카메라 막 수십 대를 안에 들여놓고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임차료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내가 유지가 되니까 보수를 해도 놀리는 것보단 보수를 하면서 운영을 해가는 명분이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있죠. 네. 근데 뭐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제가 그 배제를 하자고 했냐면 금전적인 지원은 누구나 받으면 좋죠. 사실은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프라들도 마찬가지고 기획자도 마찬가지고 사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는 금전적인 지원이지만 그 금전적인 거 지원은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한계가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일시적인 사실 그거밖에 없는 거고 따지고 보면 그 금전적인 지원을 누구나 받으면 좋지만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줄 수는 없는 그런 사실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두가 좀 자생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좀 같이 하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사실 그런 퀘스천에서 사실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협의체가 생겨서 어떤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면 뭐 민관이 같이 뭐 예술가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앞서 예술가에서 얘기가 나온 것들을 본인들끼리 이제 협의체 예술가들의 협의체들을 좀 만들어서 의견들을 서로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누구나 당연히 알죠.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조금씩 좀 변화할 수 있는 작은 물꼬를 좀 저희가 뭐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질문을 사실 드린 거죠.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강남이 되게 잘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남이 되게 돈이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강남문화재단이나 강남구에 뭔가를 저도 이렇게 제안서를 내서 예산을 받으려고 막상 하면 그 예산이 없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처럼 뭐 요구하는 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강남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원하는 뭐 그런 사람들은 많고 또 줄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이게 가는 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 자생하는 거는 스스로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해야 되고 만약에 자생하지 못하면 그냥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근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지 대관을 해도 되고 뭐를 해도 그거는 또 예산이 생기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은 해도 되는데 제가 저희가 이제 국가 공모에서 지역 특성화 그런 공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구 콘텐츠는 뭘까? 강남구는 어떻게 엮여져야지 그 문화로서 좀 활성화가 되고 그 도시인들의 좀 피로와 그런 좀 학생들이 굉장히 학원가도 되게 많고 또 노인들은 또 갈 데가 없고 또 어린아이들은 맨날 학원 뺑뺑이 돌리고 또 엄마들은 뭐 항상 애들 학원 픽업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또 해피하게 살고 있고 그럼 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지역 특성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뭐 역사적인, 뭐 지역적인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인프라들을 좀 이렇게 같이 연대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극장에 있는 그 관객들을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호환해서 또 극장 서로 홍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런 걸 하려고 했어요. 이제 저희 옆에 선릉이 있으니까 선정릉이 있어서 선정릉이 이제 성종이 약학개봉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전통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악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행사 투어처럼 한번 그 히스토리를 이제 선릉을 한번 돌고 그다음 그 옆에 이제 체이나 책방이 있어서 책방에서 또 같이 그 역사가가 또 그런 얘기를 해주고 또 저희 극장에 와서 전통음악 체험하고 악기도 한번 해보고 또 연주 들어보고 또 이렇게 좀만 더 가면은 아는 분이 그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그 다구 그 찻잔을 가지고 계신 그 굉장히 유명하신 그 박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개인 전시관을 만드셨어요. 개인 건물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또 우리 뭐 얘기도 듣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상품화 해가지고 강남에 오면 이런 문화들을 좀 할 수 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지역의 이름이 있잖아요. 뭐 역삼동, 뭐 개포동 뭐 이런 이름들이 그리고 동네 이름 있잖아요. 그 마을 이름, 이렇게 동네 그 골목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이름들은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히스토리 같은 거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그런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그런 문화를 해서 문화적인 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뭐 그 박물관에 와서 차박물관에 와서 차를 마시면서 좀 그런 얘기들도 나누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외국인들이 왔으면 이제 우리 강남에 좀 되게 좋은 공간들이 있으면 그 공간에 가서 이렇게 뭐 한 바퀴 쭉 돌고 또 봉온사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것들을 좀 컨텐츠를 좀 엮어서 우리가 좀 하면 지역의 그거를 하나의 그런 문화 그런 상품으로 하나 둘 셋 넷 몇 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오면 여기 강남에 가면 이런 그러니까 지도 맵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강남에 가면 맵이 있어서 이런 데 가면 좋은 자연 음식 하는 데도 있고 자연적으로 하는 그런 뭐 이런 극장 뭐 좋은 공간들 그런 거 소개해주는 뭐 맵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다 이제 색깔을 가지고 하고 계시긴 한데 저는 사실 다 처음 뵀거든요. 오늘 처음 뵙고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운영하시다 보면 옆을 볼 여력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국립 같은 데는 저희 같은 극장을 운영하려면 수십 명이 일을 하는데 저희는 뭐 한 4-5명이서 그 일들을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옆에를 이렇게 볼 여력이 사실 없잖아요.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강남문화재단이나 강남구에서 해주실 게 있다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엮어서 서로 이렇게 연대해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작년에도 이렇게 책자 만들어서 주셔서 저희는 이제 극장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배부해 놓으면 사람들이 오면서 강남구에 이런 데가 있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작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저는 사실 많이 바라질 않아요.
이렇게 많이 바랄 수도 없는 걸 제가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보자면 좀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해 주시고 상품을 좀 만들어 주셔서 누구나 강남에 와서는 강남 뭐 싸이의 강남 뭐 그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강남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강남구에 강남에 가서도 강남역에 가서도 뭐 이렇게 쇼핑 뭐 이런 거 문화적인 거를 접할 수 없어서 실망을 많이 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강남이 좀 이미지도 좀 변화시키고 좋은 문화를 어떻게 상품화해서 보여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강남구에 굉장히 좋은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대기업 분들의 뭐 전무나 그런 임원들이 저희 또 회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 회원들을 이쪽으로 와서 저희 와서 또 배우기도 하고 공연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요즘 문화회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노력들을 조금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전 직장이 멀티플렉스 극장 쪽이었는데 그때 제가 기획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종로에 있는 극장이어서 그 시골 학교들은 그 동네에 극장 없는 곳도 많잖아요. 영화 못 보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랑 조인을 해서 수학여행을 서울로 오는 거죠. 서울로 많이 오니까. 그러면 영화를 보고 한옥마을도 가고 경복궁도 가고 이런 코스를 종로구청하고 저희 그때 막 얘기를 좀 하고 했었는데 그때 또 때마침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성사는 안 됐지만 이런 아이템들이 사실은 되게 협업에 되게 좋은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이 뭔가 이루어지면 저도 되게 재미있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인요찬인가 인요찬 뭐 피아노 네네네, 인요찬. 그분 때문에 피아노가 되게 클래식이 네. 굉장히 지금 피아노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클래식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강남구에는 이미 클래식 그 오케스트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묶어서 근데 사실 전통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그 좋아하는 그 매니아들이 있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강남구에 왔는데 선릉아톨, 가야골 이런 데도 있는데 전통 차하는 연구소도 있대. 그랬더니 뭐 전통 뭐 무용하는 데도 있고 뭐 전통 역사가 있는 선릉도 있고 봉은사도 있고 그런 데가 있대라고 했어. 커뮤니티도 있네. 그래서 이쪽에 가면 국악으로 공연 뭐 같이 연습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그런 걸 하나 한 묶음 해주시고 또 클래식이면 클래식으로 또 그 외에 그 살롱오마케 하시던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 살롱오마케 박정수. 네, 박정수 선생도 강남 아닌가요? 박정수님 지금 대학로에서.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무용하시는 분들은 또 무용 쪽으로 또 여기 또 대중음악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강남에 오면 이런 큰 콘텐츠 한 4곳 정도라도 갤러리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고 싶은 곳을 또 이렇게 갈 수 있게 너무 저희가 사실 홍보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고 전통음악은 또 오는 분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객층이 안 오고 계속 오면은 그때 왔던 분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관객이 안 바뀌어요. 계속 관객이 여기서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게 항상 고민인데 또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옥상에 이제 야외 무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또 한번 뭐 뒤풀이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재미적인 요소들을 좀 해서 관객들이 계속 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는 저희 극장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에서는 좀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고 계속 많이 알려주시는 게 가장 그 홍보가 사실은 저희 공연에서 너무 많은 거를 차지하고 있고 홍보하다가 너무 많이 지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홍보는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 뭐 블로그, 그 다음에 뭐 신문 보도. 근데 신문 보도는 이제 저희가 또 예산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강남구에서 만약 신문이랑 연결이 되면 강남구에서 이런 공연들이 이번 달에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전통음악은 저희 민가극장이고 저희가 좋은 극장을 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어 좋은 명인들이 오면 신문에 내줘요. 근데
보통 국악원 같은 데는 아예 그 연결되는 신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별 공연도 아닌데 그냥 항상 올라가요. 저희도 계속 올라가는데 기자들을 포섭하는 것도 되게 라인 짜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강남구가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남구가 이제 강남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히로시마 어떤 다른 도시와의 연계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평화를 주제로 한 거라든가 이 서울이라는 강남이 뭐를 상징을 하고 있냐 도대체 강남의 색깔은 뭐냐 우리는 평화를 상징해 예를 들면 히로시마에 이제 핵이 떨어져서 우리 평화를 상징해 그러면 우리도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어떤 도시랑도 또 해서 뭐 클래식이 공연을 한다거나 무용이 공연한다거나 할 때 민간이 합동을 해서 하는 것도 사실 국가에서 되게 수억 원의 돈을 주거든요. 근데 저도 작년에도 그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구에서 하고 민간단체랑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대해가지고 계속 같이 해나가면은 국가 예산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말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어서 네.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 강남이 어떤 도시냐고 하셨을 때 저는 TMI의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정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뭘 보여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재단의 역할을 물어보셨던 것 같아서 그걸 선별해주는 게 사실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인프라에서 좋은 저희 같은 좋은 극장이나 좋은 콘텐츠들을 이제 선별해 주시는 것들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 거기에 선별된 저희들이 훨씬 더 자부심을 사실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사실은 대중문화는 너무 부러운 게 팬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지만 저희 기초 예술은 전 사실 너무 대표님 말씀하신 공감한 게 그 왔던 분들 계속 오시고 이게 좀 거칠게 말하면은 사실 저희도 고인물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고인물이라는 게 이제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저희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사실 재단 만나서 느낀 건 흐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제 안에서만 쳇바퀴 돌고 있던 거를 한번 뚫어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가장 좋은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이렇게 저희가 임차료나 이런 것들을 내는 것에 아무래도 계속 포커스가 저도 그것도 너무 공감되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되어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더 넓게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은 사실 재단밖에 해주실 수 없다 생각하고 전 사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에 월세 지원을 받았었어요. 6개월 정도 월세 지원 받았는데 똑같은 지원인데 제가 올해는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상업적인 공간이라는 이유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상업적이라고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그럼 나를 상업적인 공간이라고 할 거면 그냥 제대로 상업적으로 해주자라고 하면서 이제 원데이 클래스를 저희는 시작을 했거든요. 예술가들 대상으로 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선릉 근처로 하시는 그 상품을 듣고 와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이런 좋은 컨텐츠들 다시 선별해서 이제 기초예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신 역할이 재단 역할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 지역적인 특색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저도 한 5년 전 정도부터 계속 생각했던 건데 이 극장에 와서 이 공연장에 와서 얻어가는 게 관객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을 특성상 이걸 떠나서 정말 그 지역 브랜드화된 공연 강남에 왔을 때 이 극장에 가면 이 공연을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숭동 난타 전용극장 가면 난타를 보려면 난타 전용극장에 가야 되고 뭐 어디 전용극장 가면 뭐 드로잉쇼 전용극장 가면 드로잉쇼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브랜드화되는 공연이 있어서 그 공연장을 가면 이 공연은 항상 상설로 하고 있다 아니면 언제 하니까 내가 이날 강남 가서 이걸 보고 와야지 대신 이걸 극장에서 1시간, 2시간을 보고 나와서 연계되는 다른 무언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그 지역 왕릉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통음악을 이렇게 체험하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사실 뭐 왕릉을 돌고 뭐 이런 거면 좋겠지만 그 개포동은 능인선원밖에 없거든요 뒤에. 근데 거기 뭐 무용이니까 그 무용적인 서커스 그러니까 이 라스베가스 가면 3대 쇼가 있듯이
강남에 오면은 몇 개 쇼를 꼭 봐야 되는 이런 지역 브랜드화 공연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목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단체, 뭐 예술단체, 그다음에 협업,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중간중간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 그렇죠. 예. 나만 그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저 사람은 날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따지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각자 극장마다 우리 극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우리 극장은만 이런 게 있을 거고, 이건 우리 극장의 최고야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살려서 그 극장의 브랜드 전용 극장을 만들면, 그게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해서 강남문화재단에서 조금 엉덩이 두들겨주면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지역적인 브랜드를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은 영동대교를 막아놓고 강남 댄스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뜨기도 한참 전에 정말 그 삼성역 코엑스 영동대를 다 막아놓고 거기 퍼레이드 차가 다니면서, 제 기억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8차선 도로에서 춤을 췄어요. 근데 외국인도 많았고, 그 뭐 무용, 비보이, 힙합, 뭐 스트릿, 스포츠 댄스, 뭐 모든 장르의 사람들, 요가, 벨리 댄스까지, 정말 벨리 댄스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퍼레이드하고 그랬는데, 그때 출연 가수 한 명 없었거든요. 근데도 삼성역에서 그게 한 번 하고 끝났나 그래요. 근데 그 기억이 정말, 그땐 저 강남에 살지도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 지금도 거기 삼성역 지나가면서 여기가 그렇게 막혀서 춤을 췄었는데, 다 그 수많은 사람들, 지나가던 애기들부터. 근데 이거는 강남구에서 엄청 지원을 해서 했던 행사죠. 그 행사 하나로 강남 댄스 페스티벌, 강남은 춤추는 도시라고 인식이 저는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진짜 이만한 입이 하나가 딱 돼 있으니,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표현되는 거죠. 그런 페스티벌 같은 것도, 그러니까 댄스로 극한된 게 아니라 뭐 전통음악이든 음악이든 대중예술은 좀 별개라고 봐요. 수요가 매니아층을 위한, 더 살리기 위한 강남에서 움직임이, 페스티벌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 브랜드화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어려운, 좀 어떻게 보면은 방법을 어떻게 갖고 가는 건지가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은 그 사업이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강남구청에서 하는 건데, 아트워킹이라고 강남구 관내 갤러리들을 선별해서 그 큐레이터가 한 명이 인솔해서 이렇게 워킹으로 여기에 가서 이제 설명회 도슨트를 하고, 저기 가고, 이런 식으로 뭐 한 5개 매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때는 좀 멈춰 있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어떻게 갤러리를 선발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강남이 미술도 사실 갤러리들이 많은 도시니까 진행하는 거가 되게 좋은 사업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그 갤러리들은 다 민간 갤러리들일 텐데 그거를 이제 묶어서 함께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실 그게 다 무료로 어쨌든 사전에 신청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좀 인프라들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갤러리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무료로 그것들을 개방을 하고, 이제 구청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갤러리들에게는 홍보의 기회를 주고,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되게 서로가 윈윈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업 자체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모이신 이런 분들은, 이런 인프라들은 어떻게 협업을 하면 저희가 조금 같이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이제 대표님들하고 저처럼 이렇게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롤의 분들하고 아티스트 분들하고 네트워킹 타임이 좀 주기적으로 있으면
훨씬 더 그 안에서 좀 새로운 게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어떤 그 교두보 역할은 문화재단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의 어떤 딱 이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대중문화랑 또 전통이랑 또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이 대중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일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잘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 클래식 아티스트 중에서 몇 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선르바토리 현악기 연주로 울림이 최고인데 그거를 소문이 안 나서 사람들이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야금을 하니까 이제 전통음악을 하다가 이제 그 주파수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하니까 극장이 현악기 너무 좋다는 클래식에. 그래서 이제 제가 클래식 실내악 축제를 만들어서 했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국악은 사실은 어떤 연주자들이 괜찮고 이걸 제가 선별을 할 수가 있는데 클래식은 제가 선별이 안 되니까 제가 아는 분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해서 이제 한 8팀을 뽑아서 했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그 첼로 무반주 소나타 그냥 그건 피아노가 없어도 되니까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무반주로 정말 1시간 동안 쭉 들을 수 있는 거를 저는 사실 되게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뽑아야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그런 건 제가 전혀 모르니까 클래식 쪽에 제가 이제 감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사운드는 되게 좋은 걸 알았는데 이렇게 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넣으면 공간이 조금 너무 협소해서 그랜드 피아노 넣고 하기는 하는데 조금 없이 하는 음악들, 현악 사중주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었고, 아무래도 색깔을 가져야 되니까 이제 전통을 좀 중심적으로 좀 무게감을 가지고 해도 사실 1년 동안 기획 공연 돌리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서로 연계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요즘에 의외로 팬 관리, 팬카페, 뭐 팬클럽 그런 게 많이 조금 종종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시작하는 팀이겠죠, 그런 가수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사인도 해주고 바로 앞에서 사인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팬덤이 딱 좋아하는 공연장 사이즈가 선능아투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막 팬들 보면서 막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대관료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장기간 빌려요. 시간을 되게 오래 빌리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통이 조금 선능력이 있다 보니까 교통이 좋아서 이게 좀 빌리시는 것 같아요. 공간은 아주 작은데 77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끔 들어오면 저희는 그 대관하는 사이트에 이제 올려놓으니까 이제 그거 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뭐 가끔 있는 일이고, 이제 연계적으로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 집 앞인데 거기가 저희 집 바로 앞이에요. 올림푸스 호텔. 네네. 올림푸스 그 홀이었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처음에 문 닫을 때 제가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거기 데려갔었는데,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되게 네.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그 석가탄신일 되면 청계천 다 막아놓고 네.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런 우리 옛날에 그 2002년도에 월드컵인가 뭐 했을 때 거기 완전히 다 막아놓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테헤란으로. 우리 테헤란은 축제남이 없을까 생각하면 테헤란을 한번 삼성에서 강남역까지 딱 막아놓고 쫙 한번 하는, 뭐 강남역까지는 안 되더라도 역사에서 요만큼은 한 블록 막아놓고 우리가 한번, 주말에는 사실 여기 다 죽은 도시, 그러니까 주말에 정말 거의 도시 상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해서 이렇게 축제 같은 것도 한번 다 예술가들, 강남에 있는 예술가들이 한번 모여서 그런 거를 한번 해도 좋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대모산 축제랑 패션쇼 축제가 이제 뭐 전통이랑 그런 또 미래와 과거의 뭐 그런 융합으로 해서 한 번은 축제 국악 대모산에서 한번 하고
한 번은 이제 코엑스에서 네. 패션쇼 축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가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제가 대모산 축제 한 2년인가 3년 정도 예술 감독했었는데 산속에서 하니까 그냥 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고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총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강남에서 또 이런 축제를 하고 그런 지역 브랜드를 그런 좋을 것들 것 하나 만들고 양재천 축제를 해도 되고 양재천은 뭐 차가 안 다니니까 사실 매년 10월에 강남 페스티벌을 저희가 하잖아요. 강남구에서 구청에서 그 뭐 미디어 쇼도 하고 전시도 하고 뭐 패션 쇼도 하고 뭐 대모산도 예전에 했었고 뭐 국악 한마당 이런 것도 했었고 선정릉에서 뭐도 하는데 왜 이거는 강남 구민도 잘 모를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사실 좀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그 말씀하신 강남 페스티벌 우연찮게 가본. 근데 막걸리를 드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정말로 거기 음식도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근데 그 스테이지는 있지만 스테이지의 그런 임팩트보다는 축제니까 이 뒤에 임팩트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제를 즐기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모여있고 신난다 다른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봤었어요. 그게 메인이 확실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실 예술가들끼리 뭔가를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중들의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하는 게 그 사람들 주체적으로 움직여서 뭐 축제를 하든 뭐를 하든 그분들이 움직이고 다녀야지 극장도 홍보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악으로 풍류 합주하는 그런 그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그게 한 10여 년 된 합주팀들도 있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뭐 서울시 기금 뭐 일반인들 해주는 기금들 있잖아요. 그런 걸 신청해서 받아서 또 어디서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저희들이 뭔가를 할 때 또 힘이 많이 돼주시고 우리가 뭘 하면 항상 와서 또 응원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을 좀 많이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뭔가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장이 또 없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의 커뮤니티를 또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뭐 강남구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또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굿즈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굿즈를 되게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무슨 가방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예전에 국악원에서 뭐 아리랑 이렇게 써 있는 가방을 이렇게 굿즈 근데 그 가방을 굉장히 많이 축제할 때 많이 나눠줬거든요. 목욕탕 갔는데 어떤 아줌마 그 가방 들고 있고 또 어디 시장 가면 또 그 가방 들고 있고 뭐 어디 가면 또 그 가방 들고 있으니까 그 가방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제 뭐 만약에 뭐 우리 극장마다 월세를 내주실 수도 없고 예술가들을 뭐 해줄 수 없지만 강남구 굿즈를 예쁘게 디자이너한테 만들어서 그걸 저희한테 배부해 주시면 저희가 공연하고 나서 사실 저희 굿즈 되게 만들고 싶어서 몇 번 제작을 할까 하다가 티셔츠 같은 걸 몇 번 했었는데 너무 소진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이 있으시다면 좀 이 극장마다 오는 사람들한테 강남을 좀 알리는 뭐 티셔츠 같은 것도 이렇게 입고 기억하잖아요. 강남 페스티벌 뭐 이런 거 있었겠지만 이제 페스티벌은 일회성인데 저희들 공연을 계속 하니까 그런 거 해서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떨 때는 이제 앙케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공연 평가한 사람들한테만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예산이 좀 흘러갈 수 있게 그런 뭐 아주 작은 이제 부분이지만 그런 그리고 것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얼마 전에 하나 그 특강을 갔다 온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기 꿈의 학교라는 그런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네. 교육 사업이에요. 근데 그게 경기도에 있는 지역별로 그 미리 선별을 한 단체, 그러니까 미술이면 미술, 춤이면 춤, 음악이면 음악, 그리고 뭐 어떤 거는 공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는데요. 카메라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지역 부천이면 부천시, 고양이면 고양시, 안양이면 안양시에 있는 애들로만 학생들로만 구성이 돼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총 15번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7월부터 12월까지 15회 동안 신청을 한 학생들은
여기서 음악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음악을 한번 배워보고 연주를 어느 정도 한 곡, 두 곡 뭐 이렇게 해보고 춤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공예 작품도 나오고 미술도 그렇고 해서 마지막에 2주는 전시를 해요. 공연도 하고. 근데 이게 아이들 참여도가 저학년인 애들은 사실상 뭐 잘 모르겠는데 4, 5부터 뭐 6학년 중학생들은 사실 못 봤고 이 4, 5, 6학년 애들은 정말 배우고 싶었던 거를 비싸서 못했거나 엄마가 안 시켜줬거나 했던 것들에 대한 이 순간만 기다리더라고요. 2주에 한 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공연도 해, 내 작품 뭐 그림이 전시가 돼, 엄마가 와 모르는 사람이 와 이 앞에서 설명도 나중에 하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아이들의 예술적 참여도도 높이면서 그 지역만의 그런 관객 확보도 되고 그 부모님들도 얘 때문에 와서 관심도가 생기고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교육이 목적이지 공연 퍼포먼스가 목적이 아니지만 지금 여기 문화재단에서 이런 선생님들끼리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 잠재적 관객 확보를 더 중요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서도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기초 예술 장르는 어릴 때부터 이 스킨십이 있어야지 커서도 이거에 네. 대한 거부감이 없이 사실 미술이나 전통이나 클래식 모두가 사실 어른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들이대면 다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다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또 이런 교육들은 또 쉬운 부분들이 아니어서 많은 사실 기획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 나왔었던 것들은 이 어린이 교육과 또 플러스해서 요즘 시대가 연령층이 워낙 높아지니까 이런 노인 인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아톨 같은 경우는 그런 관객 참여형 직접 배우고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꽤 있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일단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저희는 저희 공간에서 이제 저희만 연습하고 또 공연하니까 이제 사실 주변을 사실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한 번 점심 시간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 잘 안 나가요.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어느 날 나갔는데 저 신호등 밖에서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은 한 부대가 저기서 이렇게 우르르 쏟아지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눈물이 막 나면서 갑자기 저 사람들이 내 아버지고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일 수 있겠구나. 근데 저 사람들 참 너무 참 힘들게 살고 여유 없이 점심시간만 1시간에 막 밥 먹고 또 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공간이 점심에 비어 있는데 좀 내가 너무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점심 무료 특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안 들이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사람들 그냥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무료 특강 한번 이제 엑스베라 걸어놓고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네. 그래서 한 3달을 무료 특강을 하고 공연을 해줬어요. 공연을 해주니까 이분들 너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대에서 또 옷도 입고 또 합주도 하고 선생님들이 반주해 주니까 음악도 되게 그럴싸하게 나오는 거예요. 또 회사 사람들도 좀 초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한 단락을 마무리를 했는데 그분들이 또 계속 하고 싶어서 또 이제 유료로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지금 또 몇 클래스가 남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1년 자주 무료를 하는 건 저는 사실 싫어요. 그러니까 초대 공연도 그렇고 무조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 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우리가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했어요. 그래서 또 많이 오셔서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또 있으세요. 가끔 60, 70대신 분들, 80대신 분들도 있는데 낮에 보면은 맨날 와서 연습을 하세요. 막 4시간씩 막 그러면 방 하나 딱 차지하시고 막 연습. 그러면 제가 근데 그것이 계속 돼서 보면은 그분들이 낮에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갈 데가 없으시니까 여기 와서 연습하는 게
또 위안이 되시고 또 많이 연습하시니까 실력도 많이 느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실 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좀 와서 하시면서 또 공연도 극장에서 좀 해드리고 그거는 저희가 좀 봉사죠.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술가들이 예술 행위만 계속 한다고 해서 뭔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전통 공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한 수십 년 동안 전통만 고집하면서 했는데 대중들이 너무 먼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더 섞어서 이제 연주도 들려드리고 하는데 대중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고집을 피는 것보다 전통은 전통대로 우리 명창 선생님들 모셔서 공연하고 이렇게 좀 아주 굉장히 멋있는 공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서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좀 쉬어갈 수 있고 또 좀 치유할 수 있고 좀 즐겁게 생활을 조금 활력 있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예술이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면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배우신 분들을 커뮤니티 만들어서 합주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스스로 합주할 때까지는 저희가 좀 공간이나 선생님들 지원해줘서 그냥 몇 년 해주니까 스스로 자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공연도 하시고 또 즐겁게 또 이런 취미 동호회가 이렇게 모여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중요하고 이제 요즘엔 청소년 아이들을 만들었거든요. 청소년 아이들이 또 주말에 합주할 수 있는 걸 만들었고 그러니까 좀 세대별로 좀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제가 다음 질문하고 딱 연결이 돼버리는데 사실 예술가는 아까 물론 다 예술가이시기도 하고 예술을 하셨던 분들이지만 예술가랑 좀 다르다면 어쨌든 지역 내에서 이 문화 생태계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경제 주체이신 것 같아요. 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근데 지금 선릉아트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문화예술의 저변을 저는 확대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의 이런 인프라나 거점으로서 문화 저변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넓어져야 저희가 자생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혹시나 비슷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계획하고 있는지 혹은 이런 것들을 누군가 기업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번 그냥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는 18년에 개관을 해서 19년도부터 공간을 이렇게 무상으로 렌탈해드리는 요 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연에 2회씩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 뭐 합격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연배가 되게 지긋하신 80이 넘으신 근데 이제 음악이 취미이신 분의 이제 발표회도 한번 했었었고 그리고 취약계층을 돕는 클래식 팀들의 공연도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했었고 또 대중 아티스트들도 했었고요. 한 5팀 정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올해 이제 저희가 그 슈피겐홀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제 펀딩 플랫폼을 만드는데 거기서도 그 프로그램을 좀 더 온라인화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좀 지원을 하고 공간도 쓸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좀 기부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공연장만 운영하고 뭐 콘텐츠 운영하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 외에도 저희가 되게 그 비영리 단체들한테 후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뭐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니까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희도 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고 뭐 저희도 보람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공간은 되게 약소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외적인 걸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돈이 안 드는 온라인 아카이빙을 굉장히 집중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M극장은 가봤고, 가야꿀 선라톤은 워낙 좋다고 얘기 들었고, 슈피게노는 정말 공간이 정말 멋진 세련된 공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준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콘텐츠에 집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본인 PR을 못하는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이제 1년에 2회 이상 연주를 한 아티스트를 시리즈 아티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웹페이지를 저희 홈페이지 안에 제작을 해주고, 거기 그 사람이랑 컨택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그 사람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한 페이지에 넣어주면 그거를 본인이 어디 가서 그냥 보낼 수 있게, 사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되는 건 사실은 아니어서 저희도 이제 자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을 상대로 해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영화랑 음악을 좀 연계해서 콘텐츠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광고 돌려서 대중을 유입하는 쪽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 콘텐츠 말미에 저희한테 연주를 했었던 그 연주자의 영상을 같이 넣어서 유입이 그쪽으로 될 수 있어서 그분들의 PR을 하게끔, 그래서 공간적인 측면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는 많이 없지만 콘텐츠 개발을 하려고 오히려 반대로 사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극장도 그 관객 개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어떤 콘텐츠가 좋아서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면 너무 좋겠으나, 뭐 무용이라는 장르 특성상 매니아층들이 많아서 아까 너무 공감했던 게, 오셨던 분 또 오고 오셨던 분 또 오고 오셨던 분 또 와가지고, 아까 굿즈 말씀하셨죠. 저희 티셔츠를 판매했었어요. 야, 저거 나 줘. 저거 줘. 하나 줘. 내가 그렇게 왔는데, 아유, 저희 판매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요만한 건데 이렇게 되는 또 그런 것도 경험했었고, 어찌됐든 뭐 그런 관객들을, 새로운 관객들을 유입을 시키려고 저희 극장 1층에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남문화재단에서 얼마 전에 진행하셨던 그 카페에서 하는 그 네네. 공연들, 그런 것들에 굉장히 좋아서 지나다니는 몇몇 사람이라도 음악이 정말 연주가 되고 있고, 누가 정말 공연을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아니면 걸어가는데 테라스에서 누가 이 음악에, 연주 음악에 춤을 추고 있는데 이게 뭘까 했는데 배너로 어떤 설명이 있고, 투비 컨티뉴 들어오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도 많이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걸어다니는 길에 이런 게 있네라고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카페 피아노 스탠드 피아노를 하나를 넣으려고 하다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건반을 하나 놨는데, 네, 근데 뭐 명의는 악기를 탓하진 않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그래서, 그리고 이 음악에 대해 피아니스트 한 명을 초청해서 이 연주를 하고, 이 음악은 사실 이 작곡가가 어떤 시대에 와이프가 아닌 다른 여자를 위해 쓴 곡이다라고 하는 흥미도 유발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거를 춤으로 해서 이거의 극장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데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꼭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카페, 그 다음에 와인바, 그리고 하다못해 저는 현대무용은 주차장에서 하는 공연도 봤어요. 네네. 주차장에서 라운드로. 근데 이게 정식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 아니다 만다 이런 말은 아직도 많지만, 사실 정식 공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객들을 진짜 여기서 이만큼 좋게 봤으면 더 좋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유입 경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광고 홍보도 물론 정말 중요하죠 지금. 근데 정말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 카페나 뭐 이런 길거리에서 유입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활성화돼야 된다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앞서서 1회차에 국민들 얘기 보면은 본인들이 지나가면서 들을 수 있는 뭐 버스킹, 그 버스킹이 음악이 아니더라도 뭐 춤, 무용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버스킹의 도시가 강남 좀 됐으면 좋겠다. 양재천이나 이런 곳에 공간도 많은데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꼭 의도치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접하고 좀 알게 돼서 내가 어딘가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사실 문화적인 욕구들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직접 본인들이 찾아갈 만큼의 또 열이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도 왜 나한테
홍보가 도달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막상 예술가분들을 만나보면은 본인들은 너무 힘들게 홍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아직까지는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한번 이 앞서 질문과 좀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강남 안에서 이런 문화예술의 인프라 이런 주체로서의 거점 공간이 된다면 어떤 지원을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가정이긴 하지만 내가 금액적인 지원도 가능할 정도의 거점 공간이 된다면 어떤 사업들을 좀 펼쳐서 강남의 문화가 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싶으신지 이건 뭐 되게 행복한 가정이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번에 가을에 2인 전통음악 축제거든요. 이제 듀오 음악회예요. 그 전통 예술가들. 근데 이제까지는 국악에 국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모든 전통 음악을 다 오픈을 해서 세계 뮤지션들도 와서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통악기 2명이면은 근데 왜냐하면 이제 듀오면은 저희가 뭐 뭔가 지원을 뭐 만약에 비행기 티켓을 지원해 주기도 숙박을 지원해 주기도 조금 이제 용이해서 그리고 2명의 뮤지션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음악적인 최상의 그것들을 연주를 해주면 그 임팩트가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제 이번에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국가기금을 받고 또 나머지는 저희가 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뭐 강남구 축제로 만들 수도 있고 왜냐면은 이제 국제 축제가 되면 이제 세계에서 오잖아요. 2인 예술가들이 오면 이제 여기에서 또 공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또 이렇게 숙박도 제공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공연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거를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느 축제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 저희 집이 있고 선생님 집이 있는데 현대무용가예요. 그러면 집이 한 10평이야. 10평인데 그 관객들이 그 집을 가요. 그 집을 가서 거기서 행위를 해요. 예술 행위를 해요. 그럼 정말 가까이서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그게 하나의 축제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술가들이 집을 오픈을 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것들을 또 보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예술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축제들도 있더라고요. 꼭 어떤 이렇게 뭐 거리를 하거나 뭐 극장을 가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의 축제들도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문화 산업이 좀 바뀌잖아요. 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들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해왔던 커뮤니티 일반 사람들을 위한 풍부나 그런 것들을 계속 할 거고 명인명창들 공연하고 또 2인 축제하고 요번에 이제 그 10대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열거든요. 영재들을. 그래서 그런 공연들도 이제 계속 열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근데 사실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너무 공감이 가는데 계속 똑같은 관객들이 계속 돌고 도니까 그게 저희의 숙제예요. 어떻게 이 음악을 즐겁게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그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극장 M극장이 있고 뭐 선화 같은 홀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정말 그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처럼 아예 강남구청이든 강남 뭐 어디서 버스 한 대를 타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가면서 도슨트 여행처럼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은 어디 극장을 가서 어디 공연장에서 공연 뭐 피아노 음악을 들으면서 이 음악은 어떻게 설명이 되면서 또 끝나고 뭐 먹고 뭐 먹으면서 이동을 하면서 다른 극장을 도착해서 하루의 일정으로 여기서는 어떤 공연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무용 공연을 보고 서커스든 뭐 쇼를 하나 보면 여기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과 이 출연진과의 포토타임 뭐 이런 것들 또 현대마트홀 가서 이제 좀 이 하나의 주제가 연결되면 좋겠지만 뭐 이렇게
투어식으로 가는 페스티벌처럼 뭐 신청을 받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극장 연계도 되고 저는 극장도 살아야 되고 네. 관객도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컨텐츠도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의 니즈를 다 충족시켜주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 관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극장과 그다음에 그거를 컨텐츠를 퍼포먼스하는 퍼포먼 아티스트들도 다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게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페스티벌이에요. 하나의 페스티벌을 크게 만들고 싶은 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작으니까 제가 먼저. 저희는 사실 공간이 진짜 작아서 저는 스스로 저희의 역할을 사실 거점 공간으로서의 그런 신진 예술가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저는 저희 공간을 실패할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아티스트들이 특히나 신진 예술가들이 연주를 망칠 수 있는 부담 없는 공간, 하지만 격식은 차려진 그런 공간으로서 사실 하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보석 같은 연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클래식계만 아니지만 전통도 있고 재즈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우수 아티스트 3팀 뽑았었는데 그 중에 최우수 아티스트가 정가앙상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전문 공연장 가서 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말 작은 공간이지만 연초에 최우수 아티스트는 활동지원금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온라인에 아무래도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제가 또 작은 매체에서 기자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 우수한 사람들을 자꾸만 이제 다른 아웃풋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만약에 관이랑 협의를 할 수 있다면 지속해서 나오는 게 관의 노는 공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작은 공간에 대한 운영 노하우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를 멘토 이런 개념으로 매칭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작은 공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모든 지금 이 네트워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야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공간 운영에. 그런 부분에서 멘토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관이랑도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이신 대표님들 뭐 저희 공연장 비롯해서 강남구에 있는 공연장들이 하나의 페스티벌을 좀 열어보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 홍대 클럽데이라고 홍대에 있는 전체 클럽이 똑같은 비용을 납부를 하면 언제든지 가서 그 기간 안에 출입이 가능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좋았던 거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몰랐던 공간들을 유입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트래픽이 많아져서 활성화가 됐었고 또 새로운 어떤 관객들도 생기게 되고 근데 이제 큰 곳은 좀 더 그걸 쉐어해서 나눠줄 수 있는 상황들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공연장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다양하니 어떤 그런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고 어찌됐건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 큰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 입장이지만 못 드리는 것 같아서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스킨십을 가지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소소하게 저희 재단에서 이렇게 인프라의 이런 분들이나 예술가 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들이 자꾸 생겨나서 얘기들이 쌓이면은 저는 분명히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실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언제나 좀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소리 맞춰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여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기회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